자, 2020년 5월 25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CMG제약, 그리고 부강약품, 그리고 C큐브, NHN 사이버결제 이렇게 총 4종목 차트 분석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생방송 시간이 기존에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밤 9시부터 시작을 했던 게 10시로 옮겨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생방송에 참여해서 차트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차트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CMG 제약부터 볼게요. 네, D님 들어가세요. 자, CMG 제약이에요. 기존에 저희가 이 CMG 제약을 불과 일주일 전인가 한번 분석을 한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영상에 지금의 자리는 단기 고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하루 둘 셋 넷 5일째 거의 일주일째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고 지금의 자리는 약간의 변곡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자리대가 왔어요. 그쵸? 음봉이 떨어지다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 어찌 보면 변곡의 자리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변곡이라고 하기에는 뭐다? 거래량이 적다. 어제보다 거래량이 적고, 그쵸? 어제보다 거래량이 적고 오늘의 고점 자체가 기존에 하락을 했던 하락을 하면서 변곡이 1차적으로 나왔던 자리를 올라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5일선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5일선 자체도 저항이 되는 그림인 거고, 또 어찌 보면 기존에 하락을 하고 나서 변곡이 처음에 나왔던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죠. 양봉이 하나 나왔던 자리. 밑에서 시가가 시작하자마자 저점을 만들지 않고 슈팅이 나오다가 위에서 올라오던 11선인가요? 이게 7일선, 11선에 쳐맞고 5일선 쳐맞고 밀리는 이제 그림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요 자리가 변곡이 될 뻔하다가 슈팅이 나왔고, 그죠? 슈팅이 이만큼 나왔고 이 변곡이 깨지니까 슈팅이 밑으로 한 번 더 나오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진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폼을 잡고 있어요. 왜 폼을 잡냐? 지금의 모양으로서는 어찌 보면 기존에 하락을 해주고 올라오고 나서 눌렸던 자리를 보면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자, 보세요. 올라와서 눌려요. 그죠?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해주고 누르면서 저점을 한번 깨면서 밑에 있는 이평선을 지지받고 올라오죠. 그쵸? 올라오고 났을 때 고점이 낮아지니까 한 번 더 바닥을 잡는 거예요. 그쵸? 바닥을 잡고 나서 슈팅이 나왔어요. 그죠? 슈팅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단기 고점이니까 고점대를 맞고 이 고점을 뚫기에는 거래량이 적으니까 쳐맞고 밀리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그런 자리에서 기존에 올라왔다가 눌리면서 그나마 거래량이 이 최근 들어 조금이라도 들어왔던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예요. 요 자리. 5월 10일 이 저점이 4110원. 그쵸? 이 4110원을 깨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야 한 번 더 흐름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자리가 또 한편으로 보면 기존에 하락을 해주고 올라와서 요런 그림을 이 이격도는 차이가 나지만 요런 그림을 원돌리면서 여기서 하나의 박스를 만들었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지금의 자리 어디? 4,100원대. 그죠? 그러면 이 위에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타나야 다시 올라오면서 확인을 하겠죠.
380원 혹은 4,400원 부근을 확인할 거예요. 요 자리를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돼요. 몸통으로. 항상 저는 몸통 좋아하죠. 몸통으로 뭐 슬금슬금 가든 뭘 하든 간에 몸통으로 한번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야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한다? 그냥 한 차례에 요런 박스권이 나올 확률이 많아진다. 요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많아진다. 여기서 뭐에? 기존의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된다. 아직 안 했다. 그죠? 아직 안 했어요. 얘는 지금의 자리로는 많이 올라가야 오버슈팅 나와야 4,500원이에요. 이슈가 확연하게 터지지 않으면 4,500원 거래량이 확연하게 요 정도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요 정도 어디? 한 4만 키로? 4만 K라고 하면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의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으면 당분간은 4,500원 위로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박스권이라도 만들고 가면 감사합니다 라는 입장이에요. 얘는 일봉상엔 그래요. 주봉상은 나쁘지 않네요. 그죠? 주봉상 나쁘지 않다라는 거 웬만하면 4,100원대 지켜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월봉상은 아직도 4,850원대부터가 매물대다.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많이 올라가면 5,000원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뭔가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 이해되시죠? 당분간은 박스권 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뭐, MOU 이슈가 있다고 램프님이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저는 뭐 그런 거 그렇게 크게 안 믿습니다. MOU 이슈가 있어서, 그래, 남들보다 좀 더 올라왔을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 어찌 보면, 코스닥 지수보다 높이 올라왔던 종목이니까. 그죠? 지수 위에 있었던 종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 뭐, MOU 이슈로 이 정도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왔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그런 이슈가 있었으면, 좀 더 강한 거래량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봐요. 그쵸? 그리고 지금의 자리가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의 하단이다. 그죠? 그럼 이 자리가 이제 변곡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선. 이 변곡점 자리가 깨지면, 어디? 4,000원 밑에서 잡아라. 신규는 물타기도 4,000원 밑에서. 이해되시죠? 3,950원 3,900원까지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돼요. 만약 그런 지금의 자리를 깨는 그림이 나오면, 내일 하루도 옆으로 가더라도 21선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21선이 올라오면 오늘의 저점 혹은 금요일날의 저점이 21선에 닿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켜주는 그림이 일단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킴. 이해되시죠? 분봉 하나 볼까요? 자, 분봉상에서도 밑에서 올라오는 장기 이평선 위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버티고 있죠.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 그럼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갇혀있는 거예요. 갇혀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선 빠르게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안 나타나면 한 번은 밀어준다라는 거예요. 밀어줬을 때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또 한 번 확인할 거고, 그게 아니면 하루 정도 더 보고 29일, 오늘 25일 29일 이후에나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틴다면. 이해되시죠? 먼저 이 구름대를 뚫고 벗어날 것이냐, 아니면 구름대에서 횡보하다가 나오고 나서
한 번 틀 것이냐. 그때 되면 2평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더. 그죠?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얘가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와서 한 번 더 날아가는 그림이 나오려면 4,300원 위로 올라서야 된다라는 거고. 그죠? 30분 봉도 그렇죠. 다 29일 가르쳐요. 29일. 3, 4 금요일 정도나 되겠죠.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게 금요일이에요. 그 전에 이슈가 없으면 맞고 떨어지고 혹은 윗꼬리 달고 밀리고 윗꼬리 달리고 밀리고. 그러니까 많이 가야 4,400 웬만하면 요 자리 4,300원인 거고,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뭔가 이슈가 나오면 4,400원, 많이 가면 4,500원인 거예요. 그죠? 지금으로선 그런 그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기존에도 이렇게 강조하진 않았었고. 얘는 회사는 괜찮은데 매물을 많이 쌓아놔가지고 다 차바이오텍 덕분인 거죠. 얘도 차바이오텍은 흐름 괜찮죠. 앞차기 차트인 게 얘가 올라가면서 CMG를 조금씩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 대신 차바이오텍도 빠르게 이 21,700원을 뚜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한다? 살짝 눌릴 것이다. 19,000원대까지는 한번 눌릴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23,000원 혹은 25,000원을 볼 수 있는 그림. 그러면 그때 되면 CMG 제약도 같이 치어 오를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바로 가면 CMG도 아까 4,500원을 바로 확인할 거고, 얘가 바로 안 가면 횡보하다가 4,000원대까지 한번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강약품 볼게요. 자, 부강약품 코로나 치료제 관련제고, 지금의 그림은 그냥 하나의 큰 박스권이에요. 그리고 밑바닥에서 한 250% 이상 올랐네요. 추세가 큰 그림으로 가다가 이렇게 이 자리가 깨지면서 급등 추세는 깨졌고, 여기서 요렇게 또 자리를 잡았죠. 그죠? 요런 그림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인 거고, 어찌됐든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그림은 그냥 크게 하나의 박스권이에요. 어디까지? 25,000원까지. 여기까지 그냥 하나의 박스권이에요. 뭔가 이슈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안에서 박스를 치면서 횡보를 할 거란 말이에요. 횡보를 하는데 그 횡보에 대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밑으로 꼬라 박을 확률이 높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미 바닥에서부터 시세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죠? 어찌 보면 그냥 한번 패턴을 읽어볼까요? 자, 요 자리에 하나 패턴 보면, 요 자리 이렇게 패턴을 보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죠? 상한가 치고 9일 박스 친 다음에 슈팅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요때도 상한가 치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 13, 14. 이건 14일. 14 이건 10일이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를 치고 밑으로 빠졌죠. 위로 안 올라가고. 7일. 4일, 3일.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또 개수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이에요. 횡보를 하는
이 구간이 조금씩 짧아져요. 짧아지면서 위로 가던 패턴이 밑으로 간다라는 거. 위로 가던 패턴이 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 자, 주봉 보면, 주봉은 아직 나쁘지 않아요, 근데. 월봉도 하나 볼까요? 월봉도 나쁘지 않아요. 어찌됐든, 기존의 고점을 갱신하고 신고가 영역인 거예요. 신고가 영역에서 하나의 매물을 만드는 건데, 매물을 만드는 건데, 이 새끼들 팔고 있네요. 그지. 그러니까 이지랄 하고 있겠죠. 개관들의 수익 실현 구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그러면 지금의 모양으로는 얘가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갔다가 한번 눌렀다가 요렇게 갔다가 눌렀다가 그 다음에 올라올 때 고점을 못 높이는 그림이 나타나면 내려앉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내려앉을 수 있는 그림. 그게 잠깐만요. 요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이슈가 없다면 뭔가 뉴스거리라도 하나 좀 나와야 될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요런 그림으로 지들 물량은 어느 정도 털어먹고 올라오면서 고점 높여놓고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이 나오다가 그죠? 한번 고점을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개미 붙게끔 하고 지들이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 뭐 고점이 낮아지죠. 이 고점 위로 못 올라가죠. 항상 그래서 제가 몸통을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서 고점을 위로 못 올려놓으면 나중엔 이런 박스에서 지분이 중간값 밑에 있으면 뭐 한다? 주저앉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부강약품을 다시 보면 부강약품으로 지금은 뭐 당장 걱정할 자리는 아닌데 아직은 신고가 영역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누가 보면 신고가라는 말 자체가 신의 영역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디로 갈지 어디로 뭐 내려갈지 아직 결정을 못한 구간이니까. 그리고 아직은 그래도 기존의 산 위에 있다라는 건 밑에보다 위로 가려고 하는 성질은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횡보하면서 물량을 기존에 끌어올렸던 이 물량에 대한 수익 실현이 요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 양봉보다 음봉이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계속 물량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요 부분에 보면 확연하게 음봉이 많죠. 음봉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해가면서 기존에 있던 물량을 뭐 100% 다 보유하고 가는 사람들은 없지만 이 주포라는 애들도 어느 정도 물량을 털어가면서 새로 물량을 모아갈 때 이 물량이 터는 물량보다 아직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의 이슈가 있긴 있는데 그 기간이 짧은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짧은 편이. 짧은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털고 팔고 털고 팔고 털고 팔고 하면서 계속 이 위아래 놀링을 시키는 거예요. 놀링을. 그러면서 떨어져 나갈 놈들 나가라. 그래야 나중에 2차 3차든 슈팅이 한번 강하게 나올 때 그때 또 개인들이 달라붙거든요. 털고 나갈 게 아니라. 왜? 미리 이 밑에서 털게끔 하니까. 요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게 파미셀 같은 경우 보더라도 올라갔던 요 그림대랑
요 그림대, 그리고 혹여나 요 그림대까지 보더라도 양봉이 음봉보다 많아요, 개수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그래. 여기서 딱 보면 확연하게 들어오죠. 확연하게 음봉이 많아요. 그리고 갭만 띄웠다 하면 밀어요. 당장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뭔가 이슈가, 냄대시르라는 이슈가 있고 원료를 제공한다는 이슈가 있지만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고, 여기서 더 굉장하게 끌어올리자니 누군가는 수익 실현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이 안에서 박스를 치고 그 안에서 물량을 롤링하면서 털 사람들 털고 나가라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오늘 털어줬어요. 나가라는 것 같아서 오늘 24,000원에서 털어줬어요. 나 이제 갈게 하고. 다시 내려오면 그때 신규로 매수를 슬금슬금 해볼지언정, 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죠. 다시 모양을 잡죠. 기존에 뭐 넵지나 수젠텍처럼 얘도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 랩지노목스 보더라도 눌러놓고 여기서부터 매수세가 올라오면서 한번 슈팅이 더 나왔단 말이에요. 요렇게만 보면 계속 음봉이 좀 떨어지면서 물량 정리를 어느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슈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이슈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어요. 파미셀 같은 경우도 올려다 놓고 계속 누르다가 이슈 한 방 올려놓고 누르고, 이슈 한 방 올려놓고 누르고, 그죠? 얘도 신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신고가 부근에 다 달았죠. 그리고 윗골이라면 매물이 그렇게 많은 자리도 아닌 거예요. 많은 자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런 모양을 그린다라는 건 뭔가 이슈가 있긴 있지만 그게 확실하진 않다라는 거야. 확실하진 않다라는 거. 말 그대로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부강약품도 그런 흐름의 아직은 그림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의 모양으로서는 얘는 이제 깨지 말아야 될 자리는 요 자리인 거고요. 내가 좀 스윙으로 좀 오래 끌고 갈 거다 그러면 요 자리인 거고, 종가상으로 24,500원을 깨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슈팅을 나와서 지금의 자리에서 28,500원 정도까지를 한번 볼 수 있는, 28,000원에서 28,500원 자리를 보려면 요 자리는 절대 깨면 안 돼요. 요 자리 25,000원, 그죠? 25,000원. 그리고 만약에 이 그림이 아까 말씀드렸던 28,000원이 고점이냐, 28,500원대가 고점이냐는 어디? 요 자리 25,500원을 종가상 깨면 안 돼요. 25,500원을 종가상 안 깨면 28,000원에서 28,500원을 찍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오버슈팅 나오면 29,000원까지 찍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눌러서 25,000원까지 빼면 올라올 때 많이 가야 28,000원일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이해되시죠? 얘는 찌라시빨이 하나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는 한은 이 박스 안에서 횡보할 확률이 높아요. 이해되시나요? 지금의 자리 요렇게 박스권 잡고 박스권을 중간을 그어보면 오늘의 고점이 어디예요? 박스권 중간값이에요. 그죠? 일단 맞고 떨어진 거예요. 윗꼬리가 조금 생겼다. 대신 그래도 양봉이다. 그죠? 거기에 또 중간값을 재보면 그게 25,500원 정도 되는 거고, 요 정도 자리가 되는 거고, 그죠?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한 굳이 24,500원까지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0원은 꼭 지지해줘야 되고, 웬만하면 25,5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와야 어디 28,000원에서 28,5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 맞고 일단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지지하는 라인이 26,800원 위에서 그냥 요런 그림이 되겠죠.
올라왔다가 맞고 떨어졌을 때 26,8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 한번 확인할 거다. 3만원. 3만원 넘어가면 이제 윗자리를 보러 갈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 간다는 아니야. 아직 신고가 위에 있어서 이게 무섭다라기보다는 덜 걱정을 해도 되는 자리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회사에 악재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회사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오너들이 만약에 양아치라면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혹은 이럴 때 유상증자를 때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회사 재무를 안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모르지만 차트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리를 단기적으로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자리 한번 확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장기로 보면은 얘는 19,500원까지만 열어두고 하면 나중엔 한 번 더 다시 올라올 거예요. 3만원대. 한 번 더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적 여유는 엄청나게 걸려야 되겠죠. 얘는 그래도 꾸준하게 회사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부강약품 이름도 있는 회사고, 뭔가 계속 생산을 하면서 그 약을 팔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안에서 계속 놀링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확률이 생긴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회사가 나쁘진 않다. 대신 현재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시점이다. 왜? 뉴스가 나오기 전까진.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 뉴스빨이 나오더라도 몸통이 이 위로 올라서는 그림이 안 나오면 또 옆으로 긴다. 위아래로 조정받고 파미설 같은 그림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런 그림 한번 쌓아야 돼요. 이 위로 올라서는 3만원 위로 올라서는 그림이 한번 나와야 돼요. 그래 한 번 더 날아갑니다. 그래 요런 그림 나와요. C큐브 오늘 상한가 갔던 게 C큐브가 아닌가요? 오늘 상한가 갔던 게 C큐브가 아니네. 오늘 상한가 갔던 건 뭐죠? C큐브 맞는데? C큐브가 맞는데 엉뚱한 게 눌러져 있었나봐요. 죄송합니다. 자, C큐브 한번 볼게요. 오늘 테마 이슈가 불면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고, 항상 첫 상한가는 금융투자가 많이 사요. 그죠? 금융투자 사고 다음날 팔고 나가고. 자, 월봉 보면 2,150원, 2,150원. (2,150원) 자, C큐브 보안 쪽 관련 업체로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뭐 테마가 이번에 불면서 처음에 그 휴네시온이 움직였고, 그러다가 라온 CQ 움직이고, 오늘은 C큐브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쵸? 상한가를 갔는데 기존에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슈팅을 내면서 휴네시온을 제치고 라온 CQ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CQ브라는 종목을 상한가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뭐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또 뭐 기타 보완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들은 상한가를 못 갔는데 얘만 갔어요. 얘만 갔어요. 그만큼 바닥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요 부분에서 크게 상승을 한 게 없었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잠깐만요. 주식가를 보면 얘만 뭐 뉴스가 나온 게 있는지 좀 볼게요. 뭐 따로 나온 건 전혀 없네요. 그냥 얘가 간 거네요. 그쵸? 순환매 형식으로 돌면서 얘만 보낸 그림인 것 같고요. 시총이 800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이라 빠르게 상한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럼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 시가가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죠? 내일 시가가 1900원 위에서 시작을 하면 일단 2000원을 1차 목표가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이 2000원, 그 다음이 2050원에서 2100원 될 거예요. 근데 한 2070원? 2000원, 2070원에서 2100원대가 나올 거고, 오버슈팅이 나오면 2150원까지는 가능할 수 있는 구간 같아요. 지금의 그림으로는. 그리고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기존의 매물을 고점을 쌓으면서 만들었던 이 역사적 신고가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 3000원 위인데, 지금의 일봉으로 봤을 때는 요 자리가 하나의 큰 박스예요. 요 자리 하나, 그리고 2230원 정도의 저항이 하나. 왜? 기존에 저점을 잡았던 구간,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도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이 될 거고,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 하나의 큰 매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매물에서는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건데,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지금 뭐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라운시큐어, 뭐 기타 등등 해서 뭐 키오스크 관련, 그리고 보완하면서 그 공인인증서가 폐기되면서 다른, 그렇다고 해서 공인인증서를 아예 못 쓰는 건 아니지만 굳이 안 써도 된다라는 개념으로 그 다른 대체 용품들이 나와야 될 이제 그런 기준이 나온 거죠. 뭔가를 대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인인증서를 안 쓸 거면 뭔가 보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 돌면서 말 그대로 뭐 생체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손가락 지문 인식이 이제 공인인증서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뭐 여타 이제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반등을 하는 건데, 사실상 이 C큐브라는 종목이 기존에 굉장한 상승을 한번 낸 적은 있어요. 그죠? 요런 상승을, 오리님 어서오세요. 요런 상승을 낸 적이 있어요. 그쵸? 요런 상승은 낸 적은 있지만 얘가 대장을 할 만한 그릇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대장을 할 만한 그릇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면 얘가 많이 가면 2150원, 혹은 많이 가면 진짜 2250원 대까지인데, 당장 뭐 이게 날라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될 만한 큰 이슈일까라는 생각은 해봐요. 이거에 대한 종목이 C큐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라운시큐어도 있고, 한국정보인증도 있고, 통신도 있고, 전자인증도 있고, 기타 등등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봤을 때는 얘가 그렇게 훌륭한 재물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차트의 모양은 아니라는 거. 그죠? 그럼 내일 단기적인 슈팅이 나오고 일단 조정이 나올 만한 확률이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은 정말 자리가 좋긴 좋았어요. 나올 만한 확률이 나온다라는 거. 그럼 그거에 대한 기준을 요 안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오버슈팅이 나오면
요 안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다가 2200원 위로 올라서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이제 25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는 나오는데 얘보다 다른 게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럴 거면 다른 종목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한국 정보인증인가요? 한국 정보인증이라는 종목이 현재 얘가 아니구나. 전자인증이겠구나. 한국 전자인증. 그쵸. 얘가 지금 단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놈이 돌아가면서 대장질을 하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오늘까지 마무리 됐어요. 이제 내일 거래 재개가 되는 거고, 이제 거래가 들어오면서 내일 또 한번 슈팅을 내고, 얘가 어느 정도 버티느냐에 따라서 C큐브의 흐름이 또 달라지겠죠. 그죠? 얘는 또 9,000원대까지는 9,000원 아니네요. 1차적으로 8,400원대네요. 8,400원, 그 다음이 8,800원, 그리고 오버슈팅 나오면 얘는 9,000원까지.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얘도 C큐브도 그렇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많이 가야 한 2,050원, 2,070원? 이거 많이 가야 2,150원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2,230원까지는 좀 무리수가 나올 것 같아요. 많이 가야 2,150원. 꽝꽝꽝. 그렇게 도장 찍고 싶네요. 많이 가야 2,150원이고, 단기적으로. 그 이유는 눌림의 흐름을 좀 보고요. 한 1,000 눌렸을 때 여기까지 빠지면 좀 애매하네요. 요 자리 1,700원대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 2,200원대를 또 한번 테마가 돌면서 도전을 해볼 수는 있지만, 당장 2,230원은 좀 무리수일 것 같아요. 계산기 한번 때려볼까요? 자, 1865 곱하기 0.3은 560원 플러스 1865, 상한가가 2,424원이거든요. 그러면 1865에서 어디 갔어요? 자, 1865 곱하기 0.15 해도 280원. 2,150원. 한 15%? 내일 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흐름이. 2,000원 위에서 갭이 뜨면 2,150원 부근까지, 혹은 2,100원에서 2,150원 부근 볼 수 있는 거고, 1,900원대에서 갭이 뜬다. 그러면 2,000원에서 2,070원 사이를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 저는 보고 싶어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이해되셨죠? 이건 내일 시가의 중요성 같아요. 시가가 어디서 갭을 떠서 시작을 할 거냐에 따라서 상승을 조금 더 하고 죽을 거냐, 아니면 그냥 쳐맞고 밀릴 거냐. 이해되시죠? 근데 애매하게 내일 한 2,070원 혹은 2,100원대까지 혹은 갭이 뜬다. 한 15% 이상 15% 이상 갭이 뜨면 한 1, 2% 오르든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쳐맞고 밀릴 확률이 있어요. 2,150원이 저항입니다. 2,000 위에서는 2,140원에서 2,150원이 저항대예요. 그리고 2,100원이 당연히 라운드 피겨값일 거고, 거기에 맞는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뭐 바로 2,500원 간다, 3,000원 간다는 2,200원을 넘고 나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니까, 내일 뭐 점상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윗꼬리를 좀 달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어차피 금융투자 들어온 애들은 내일 기어 나갈 애들이기 때문에 오늘 물량을 다 들어온 거죠. 그죠? 오늘 물량이 전체 다 들어온 거잖아요. 최근 들어 얘네들이 상한가에서 물량을 받쳐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받쳐놓는 새끼들이 이 새끼다. 금융투자. 외국인은 위에서 팔았고. 이해되시죠? 기타법인은 뭐 크게 시세를 올릴 수 있는 애들은 아닌 거고, 금융투자가 잡아놨으니까 내일 시가 띄워놓고 한번 눌렀다가 올렸다가 위아래 놀링하면서 털고 나가든지, 아니면 고점을 높게 올리고 바로 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만약에 고점을 높여놓고 바로 미는 그림이 나오면 조정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담아보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NHN 사이버 결제 보고 마무리 질게요. 한국 사이버 결제네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자, 신고가 종목이죠. 얘는 최근에 뭐가 농협은행거예요? 이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NHN이 농협이죠. NHN이 농협도 있고 네이버도 있어. 네이버. 내가 NHN을 네이버로 예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NHN이 그 네이버에 속해 있는 게임 자회사를 NHN이라 그러더라고. 아무튼 그래요. 제가 그런 쪽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 종목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말 그대로 집순이 집돌이가 많아지면서 전자결제가 많아지고 인터넷 배달도 많아지고 기타 등등 하면서 결제 관련으로 대장으로 치고 나갔던 종목이죠. NHN 한국사이버결제, 네이버, 카카오, 그죠? 기타 등등등등 하면서 얘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중소형주 10,000원에서부터 바닥을 형성하고 지금 60,000원이에요. 600%가 오른 거죠. 그죠? 600%가 오른 거예요. 많이 가면 1000%까지 가능한 거니까 10만원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건데, 얘는 여기서 대주주 공시가 나왔죠. 대주주들이 대주주 임원들이 많이 팔았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전체 지분을 날려먹은 것도 아니고, 팔긴 팔았지만 그래도 지분율은 다른 계잡주들보단 높다. 거진 50%잖아요. 그죠? 유통주식수가 50%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할 때 잘 올라온다라는 거고. 왜? 유통주식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죠? 묶여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50% 중에. 그러면 기존에는 더 많았다라는 거죠. 대주주 지분이. 몇 프로를 팔았는지까지는 몰라요. 그냥 대주주 여러 명이 그것도 거진다, 여러 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팔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죠? 팔았다라는 게 중요하지만, 그럼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그래도 또 올라온다. 라는 건 뭐? 들어간 돈이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주주하고 작전 세력이 결탁을 했다면 이 대주주하고 작전 세력 간에 합의가 있었던 내용이었는지, 그러면서 물량을 좀 더 받는 작전 애들이 합의가 있었던 내용이었던지, 그게 아니면 대주주하고 상관없이 이런 작전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럼 대주주들이 어느 정도 배신을 때렸다고도 할 수 있죠. 아니면 협의를 해서, 야, 이만큼 올랐는데 나중에 주가가 다시 내려오면, 야, 4만원 밑에까지 한번 내려올 건데, 그때 우리 물량 늘릴 수 있게 우리 거 물량 좀 팔면 안 되냐? 대신 니들한테 받을 뽀찌 좀 덜 받을게 라고 뭐 얘기가 됐을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그냥 제 내피설일 수도 있는 건데, 뭐 영화 작전을 보든 뭘 보든 그런 내용이 많죠. 일단 투자자를 보면 외국인 지분이 아직 많아요. 그쵸? 외국인 지분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 종목을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건 외국인뿐이 아닐 거다. 개관도 분명히 동참을 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개관이 이렇게 많이 팔아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야? 2000년 3월 18일. 그쵸? 3월 12일부터
여기서부터 개관이 물량을 모아서 들고 들어오죠. 25일까지 여기까지 물량을 좀 들어놓고 그 다음도 파는 것보다 물량이 더 많이 들어왔죠. 4월달 4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기관이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기관이 어느 정도 팔고, 그리고 다시 기관이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기관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줬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외국인이 받아준 거예요. 외국인이 물량이 확실히 들어오죠. 개관도 팔고. 요런 그림이 요런 거예요. 국유재지 이슈가 있을 때 얘네들이 여기를 작전사력에 해먹었고, 그리고 생부할 때 요 부분부터 여기까지를 외국인 작품이에요. 이게 이 국유재지라는 종목이 외국인 작품이었어요. 요때를 보면 19년 9월 자, 8월부터 넣어놓고, 이거는 19년 11월까지만 볼게요. 그쵸? 확연히 눈에 들어오죠. 외국인들이 요 자리를 장난해주고 끌어올려놓고, 그 다음이 어디? 여기서 외국인이 물량을 팔고 나갈 때 요 자리를 누가 받아? 개관이 받은 거예요. 개관이. 그러면서 요 자리를 지금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지금 5월달이죠? 뭐야 이거? 아무튼 어찌됐든 그렇게 물량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들이 롤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도 뭔가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핀이란.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누를 듯 하면서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는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니까 다시 한번 올려놓은 거고, 그죠? 다시 한번 올려놓은 거고, 이 자리를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 한 얘는 그냥 박스권이에요. 당분간은. 그러면서 올라와야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찍는 것처럼, NHN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도 대주주가 첫 팔았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끌어올려놨던 주체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다라는 거고, 아직까지 수익 실현을 못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눌러놓고 기존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를 지지발판, 여기네요. 지지발판 삼아서 슈팅이 나오고 밑꼬리 달면서 여기 지켜주고, 그 다음부터 여기가 이제 지켜줘야 될 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요 자리가 되죠. 이제 지켜줘야 될 자리가 여기. 결론적으로 마지막 뭐 꼭 지켜줘야 될 자리는 요 자리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지금 올려놓으면서 다시 저점을 지켜야 될 자리가 이제 4만원, 46,000원대예요. 그냥 많이 잡아서 여기 요 자리까지 이제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러면서 고점을 만들어 놓고 대주주가 팔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누른 자리거든요. 원래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다시 올라탔어요. 항상 얘기하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와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고점이 어디가 된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 된다. 그죠? 그리고 다시 눌렀을 때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니까 볼린저 밴드를 상단을 뚫고 올라서는 거고, 올라서서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가 된다? 급등주가 된다. 그 급등의 자리를 뭘로 깼어? 이슈로 깼어요. 대주주가 첫 팔았다라는 이슈로. 그리고 나서 누르지만 기존에 지지할 수 있는 자리, 2평을 볼까요? 자, 20분 봉이나 30분 봉을 보더라도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 장기평선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니까 밑꼬리는 하나씩 달죠. 언더슈팅이 나오죠. 왜? 개인들 털어야 되니까. 그죠? 요런 자리가 나오면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니까 한 번 더 상승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한 번 더 상승을 해주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완벽하게 상승이 나온다. 이 상승은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57,000원 위로 올라서는 그림이 나와야 돼, 얘는. 몸통이. 그게 아니라면 못해도 적어도 얘는 55,000원 위로 한번 올라오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좋고, 그래야 57,000원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자리 위로는 한번 올라서야 돼요. 55,300원 정도 위로는 올라서는 그림이 나와야 57,000원을 확인한다. 윗꼬리는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의 이제 그림으로는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가 56,500원대가 되는 거고요. 그죠? 요 자리가 되는 거고, 이게 당장으로 보면 그냥 이 안에서 당분간은 박스권일 거예요. 왜? 대주주가 팔아먹든 지랄을 했던 간에 얘네들 물량을 털어요. 대주주랑 상관없거든요. 왜? 대주주가 자기 돈 벌어다 주는 거 아니잖아. 대주주한테는 니네 물량 우리 이거 할 때 팔지만 마라. 작전에 실패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작전에는 대주주가 결탁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박스권에서 중간값을 올라섰고, 그 중간에 중간값을 올라서려고 하다가 약간 실패한 자리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55,000원 위로만 올라서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어디 56,500원에서 57,000원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윗골이 나오고 눌릴 거고, 오버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쳐맞고 밀릴 확률이 높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자리로는. 지금은 일단은 크게 보면 박스권이다. 더 이상의 신고가는 글쎄요. 아직은 미지수예요. 아직은 미지수예요. 주봉 그렇고 월봉을 하나 볼까요? 주봉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혹은 잠깐만요. 금요일까지 종가가 56,500원 위에서 끝난다면 그 다음 주 신고가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혹은 고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횡보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 얘네들 물량을 지들이 털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 뭐 바로 밀고 내려갈 확률은 없어요. 예전에 남선알미늄이라는 종목도 그랬고, 이 남선알미늄이라는 종목도 여기서 한번 그랬죠. 여기서 나왔던 게 뭐냐? 이낙연 씨랑 관련되어 있는 조카가 이 회사인가 뭐 다닌다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다 라고 해서 때려 맞은 거예요. 때려 맞고 나서 기존에 깨지 말아야 될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이 여기 횡보했던 자리가 있죠. 요런 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니까 다시 한 차례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써니전자라는 종목, 안철수 메인 종목이죠. 이 종목도 기존에 대선이랑 이런 거 할 때, 요런 거 할 때 요때부터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써니전자 사장이 공시를 냈어요. 뭐라고? 우리는 안철수랑 관여가 없다. 우리는 정치 테마, 정치 테마, 안철수 관련으로 해서 그런 종목이 아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 라는 뉴스를 냈지만, 그 다음에도 간다라는 거. 왜? 돈이 들어갔고, 이 돈이 다 나가질 않았고, 그리고 한번 해먹었던 종목이고, 시장에 그만큼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끈을
쉽게 끊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찌 보면 저런 거죠. 뭐 여자친구를 사귀더라도 헤어졌던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면 스킨십이 좀 더 빠르잖아요. 굳이 손부터 잡고 포옹하고 뽀뽀하고 그럴 순서대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 기존에 좋은 감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쵸? 뭐 그런 게 있었으니까 요런 과정을 생략할 수가 있는 거고, 새로 만난 사람은 요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대신 이제 뭐 설레임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매한가지인 거예요. 대신 이제 해먹을 만큼 해먹었으니까 이제 고점 자체가 올라오는 게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지쳐간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지쳐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이버 결제라는 종목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 올라왔다라는 건 그만큼 지들이 돈을 썼다라는 거예요. 썼기 때문에 한 차례 올라오면서 놀링을 시킬 거다. 대신 여기서 신고가를 뚫고 날아간다라는 생각은 조금 오바스럽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죠?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에서 모양새를 한번 나타내고 좀 길게 잡을게요. 58,000원까지 횡보를 좀 나타내고 한 일주일 이상 횡보를 하다가 상단을 때리는 그림이 나오고 나서 중간값 위에서, 그러면 즉 요정도 되겠죠. 한 53,000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뭐지? 자, 요런 종목도 신고가죠. 그죠? 신고가 못 갔네요.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NHN 한국사이버 결제랑 비슷한 그림이에요. 테마는 다르지만, 얘는 신고가를 갈 거다고 여기서부터 말씀을 제가 드렸던 종목이긴 했는데, 제 회원님들한테. 그래서 한번 올려다 놓고, 눌렸을 때 다시 잡아서 그냥 오늘 팔고 나왔거든요, 저는. 여기서 많이 가야 이제 얘는 요 자리인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 전에 22,000원이 저항대예요. 얘는. 뭐 이 안에서 박스권을 가질 거다라는 거고,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 부강약품이라는 것도 매한가지로 올라와서 박스권을 잡는다라는 거고, 또 하나로 보면 코미팜도 마찬가지니까 얘는 일단 한번 눌렸네요. 코미팜 말고 부강약품 말고 하나가 또 뭐 있는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 바디텍메드 요런 종목도 박스권이라 그랬죠. 그죠? 이 박스권에서 지금 이제 밑에 있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대신 고점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죠? 요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요런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건 물량을 슬금슬금 팔고 사고 누군가는 한다라는 거죠. 이걸 만들었던 주포 새끼들이 팔고 사고 이 외국인이 판 걸 기관이 뭐 받아주는 그림도 나오고 이제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개인한테 떠넘기고 빠져나가는 거죠. 개인한테 떠넘기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슈가 떨어진다면. 대신 이슈가 남는다면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테마가 뭐 완전히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한 정부 정책인 거고, 그만큼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집에 갇혀있던 시간이 많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뭐 키오스크 관련이나 그런 게 사그러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만큼 이제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미래 사회로 가면서 사람보다 AI, 로봇이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는 거고, 그만큼 뭐 화폐 개혁으로 뭐라 그럴까요? 사이버머니가
이제 활발해질 수도 있는 것처럼 이 전자결제 관련은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는 있어요. 성장성은 남아있다. 왜?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니까. 남아는 있지만 그게 미친듯이 쳐 올라갈 일은 아니다. 즉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57,000원, 많이 가면 58,000원 정도까지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횡보권으로 롤링을 하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치고받고 할 것이다. 그때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이 나타날 때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 뒤에 한 번 더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남선 알루미늄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얘도 이렇게 보면 요 위가 세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기존에 보면 얘 이 바닥에서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쵸? 4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올려다 놓고 그리고 위에서 뭐 했어요? 박스권 놀이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남선 알루미늄 그죠? 이렇게 박스권 놀이를 하다가 한 차례 개인들 물량을 좀 털어주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서 눌렸을 때 바닥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정치 테마라는 이슈가 있으니까 한 차례 더 튀고 올린 거거든요. 그죠? 요런 그림을 나중에 이 NHN 사이버 결제라는 종목이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 그림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위에서 횡보하면서 그죠? 박스권을 쳐놓고 횡보를 하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슈팅을 올릴 수 있는 그림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지금의 모양으로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봉상에 보더라도 여기 그냥 1차 고점 잡고 밑에 바닥 잡고 그러면 32,000원 9,000원 그만 21,000원 여기를 고점으로 봐야 되겠네. 그러면 자 그냥 여기로 볼게요. 요 정도 보면 36,000원에서 9,600원 그러면 2만원인가요? 만원 26,000원 그쵸? 36,000원 9,600원 그러면 23,000원 정도 되겠네요. 23,000원 그러면 6만원 정도 나오죠. 요 정도가 나오잖아요. 맞나요? 계산기를 때려야 되나? 요 정도 폭으로 하락을 해놓고 신고가를 넘어가는 그림이 나타나니까 요 정도의 슈팅이 한 번 더 나왔다고 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얼추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추 목표가를 갖다라는 거예요. 이제 대신 여기서는 뭔가의 강한 이슈가 나오면서 찌라시빨이라고 하죠. 뉴스빨이 한번 나오면서 슈팅이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면서 6만원 위로 몸통을 만들면 또 한 차례의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뭐다? 박스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갈 자리까지는 다 올라갔어요. 박스 아니면 한번 눌러주는 조정을 기다려볼 수 있는 자리예요. 대신 죽더라도 얘는 요렇게 안 죽는다라는 거. 죽더라도 여기서 한 차례 또 올라올 거고 요 정도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또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라는 거. 대신 막 내려가더라도 요 자리에서는 지지를 한번 해준다라는 거예요. 39,500원 4만원 초반대에서는 다시 자리를 잡을 거예요. 만약에 밀리더라도 요런 그림을 그리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쌍봉을 만들고 죽든 아니면 뭐 우상향을 하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아까 보니까 이 코미팜이라는 종목이 그런 종목이 되는 거죠. 만약에 NHN이 이렇게 가다가 눌린다면 요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런 그림이 코미팜처럼. 그죠? 여기 하나 그냥
여기 하나 박스 치고 여기 하나 박스 치고 여기 하나 박스 치고 뭐 요런 그림이에요. 그냥 뭐 이 안에도 뭐 그래 여기다 하나 이렇게 째까는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크게 보면 요런 박스인 거고 크게 보면 요런 박스인 거고 작게 보면 크게 이렇게 나누면 요런 박스권인 거예요. 얘는 한 단계 레벨업 했다가 밀리니까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요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규 투자는 애매한 거고 말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의 영역인 거죠.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내가 100%라는 물량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인 거예요. 얘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혼자 종목을 뭐 매수 매도하기 힘들다, 어렵다, 공부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료방도 하고 있고요. 월 리딩비는 10만원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도 뭐 당연히 내려가지도 않겠죠. 어디보다는 쌀 거니까. 수익률은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도 어느 정도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들 하셨어요.